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 계속 2장 강의 노트, 파이썬 라이브러리 강의 노트 나가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는 판다스의 각 행이나 각 열에 내가 원하는 커스텀하게 정의한 함수를 일괄적으로 행별로 아니면 열별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강의 노트 말미 솔팅 랭킹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강의 노트에 없는 게 그룹 바이로 그룹 바이라는 거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판다스의 특정 행들별로 서머리를 시켜주는 기능이 그룹 바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 바이가 여기 아이파이썬 노트북 강의 노트에 있어서 그 녀석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판다스로 데이터 임포트 했으면은 데이터를 뜯어봐야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연속해서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쭉쭉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공지할 게 있는데 그 허목수가 약간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버전 1.2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링크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그 동일 링크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 내역까지 업데이트 내역을 대충 써놨고요. 혹시 이전 버전을 받은 학생이면은 최신 버전의 수정 내역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숙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혹시 있을까요? 얼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아직 안 읽으신 거 다 압니다. 읽어보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하던 대로 프랩 하나 켜서 넘파이 판다스 켜겠습니다. import 판다스 S3 그다음에 솔팅이랑 랭킹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강의 노트 57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이 정렬해가지고 탑 몇 개만 살리는 거죠. 아주 밥 먹듯이 쓰는 기능입니다. 한번 실습해보죠. 저는 데이터 프레임부터 한번 같이 해보시죠. 프레임은 pd.dateframe np.arrange 8을 리쉐이프 2,4 한다는 거는 0, 1, 2, 3, 4, 5, 6, 7을 2행 4열에 네, 2행 4열에 판다스 넘파이 행렬을 만들고 그 녀석을 판다스로 변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덱스는 행은 3라는 네임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1이라는 행 이름을 줍시다.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은 자꾸 D, A, B, C 넣어보죠. 그 다음에 numpy를 불러가야 되는군요. import numpy example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sor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ort는 이렇게 메소드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sort index 실행해보지 않아도 어떤 기능을 할 것만 같습니까? 인덱스 이름으로 사전순으로 오름차순 나열해 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알파벳 O가 알파벳 T보다 사전순으로 앞에 있으니까 그 녀석이 더 앞선 행에 들어간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네요.
그런데 sort를 이렇게 그 로우 네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컬럼 네임으로도 할 수가 있네요. axis는 1, axis 0은 행이고 axis 1이 열이죠. 그래서 원래 DABC였던 그 컬럼 오더가 ABCD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오름 차순만 있냐? 내림 차순도 할 수 있겠죠? 어센딩은 false 켜면 이번엔 DCBA 순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솔트 인덱스 할 때도 어센딩은 false 하시면은 3 원순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그냥 한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딕셔너리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B열은 4732 47-32 A열은 0101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잘 정의됐는지 눌러보시고요. 뭐 잘 된 거 같죠? 그 다음에 frame.sort index 이번 다른 옵션을 시험합니다. by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엑셀이라면 왠지 엑셀에서는 마치 B열 기준으로 정렬해라 라는 역할을 할 것만 같죠? 자, 뭐가 문제죠? sort index by는 B 설마 이게 문제는 아닐 테고 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자동 완성된 그 자동 완성된 헬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헬프가 필요할 때는 안 뜨네요. 안다스 데이터 프레임 sort by 아, 찾아보시면은 sort index 자 sort 점 커맨드가 버전이 바뀌면서 바뀐 것 같죠? 자, sort values 그러면 자 여기 B 컬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2, 4, 7 이렇게 뜬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가ning 노트를 고쳐야겠어요. 다음 버전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로. 그다음에 우리가 엑셀에서 정렬 기준을 하나만 지정하지 않죠. 여러 개를 지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정렬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렬 기준이 어떻게 돼요? 먼저 A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A 안에서 타일을 이루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B를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false 이런 식으로 하면 정렬 기준을 뒤집을 수도 있겠고요.
판다스가 만약에 잘 만들어졌다면은 열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그 각 열마다 정렬 기준을 제가 알아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도 있구나.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트라는 건 아예 이렇게 이 표시되는 순서를 아예 바꾸는 거죠. 네, 표시되는 순서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얘가 몇 번째로 크냐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7초 솔트 인덱스 까먹을까봐 적어놨고요. 자, 랭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frame.랭크 어떻게 된 것 같아요? B열에 대해서 1등, 2등, 3등, 4등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가장 탑인 녀석, 그 다음인 녀석들 기준으로 쫙 세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가 있는 열에 대해서는 랭크를 어떻게 매긴 것 같아요? 그 얘네가 공동 1등인데 공동 1등은 1등, 2등에 그 중간값 주고 평균 주고 3등, 4등에 평균값 준 것 같죠? 그다음에 타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낮은 거 줘라. 공동 1등이면 다 1등 주고 공동 3등이면 다 3등 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웬 말이냐. 공동 1등 두 명인 게 말이 되냐. 둘 다 2등 줘라 라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걸로 찌질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문제를 내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 어플라이처럼 커스텀하게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함수들은 다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count, describe, minmax, argmin, argmax, index min, index max, quantile, sum, median, median, 그다음에 mean absolute deviation, variance, 그다음에 standard deviation 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별로나 아니면 열별로 우리가 계산하고 요약 수치로 계산하고 싶은 거는 다 기본 옵션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우리가 옛날에 안 해봤던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거창 나오죠? 그다음에 만약에 행별 연산이 가능하면은 엑시스를 1로 하시면은 이렇게 행별 서머리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기초 통계적인 걸 계산하는 이 오퍼레이션들을 뭐 통계적인 것도 있고 비통계적인 것도 있는데 어쨌건 주어진 벡터 하나의 스칼라로 축약시키는 작업이니까 리덕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리덕션 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커맨드가 뭐냐? 자, 행별로 할 거냐, 열별로 할 거냐를 변경할 수 있는 엑시스 옵션. 그다음에 NA가 있을 경우에 알아서 NA를 빼고 계산할 거냐라는 옵션은 skip NA. 그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 기능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인덱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 그 어떤 레벨로 추격을 할 건지 물어보는 레벨 옵션도 있는데 저도 레벨 옵션까지는 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필요하게 되면은 how to 뭐뭐뭐 in pandas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늘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좀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넘어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너무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자꾸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크롤링하는 요 챕터도 뒤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맵플랄 립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노트 기반으로 제가 판다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스노우보드에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올렸던 판다스 맵플랄 랩 실습 있죠? 여기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기서 강의 노트엔 없지만 유용한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 쫙쫙 불러오고 나서 위에 것들은 일락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여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쓸모 있는 하지만 아직 안 해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판다스를 어떻게 쓸 겁니까? 진짜로 데이터 읽어 들여 와가지고 뭔가 가공을 할 거죠. 실습을 위해서 data.csv를 업로드 합시다. 실습용 데이터가 똑같이 여기 3주차에 저장돼 있고요. 나는 여기 실습에 나의 폴더에 지금 여기가 워킹 디렉토리죠. 여기 구글 콜앱에 이 켜진 파이썬 세션의 워킹 디렉토리는 컨텐트 폴더였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업로드 해가지고 데이터 CSV를 업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마이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불러오면 되겠어요? 자, 리눅스 일반적인 커맨드입니다. 점이라는 거는 current working directory를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내가 작업 중인 디렉토리에서 data.csv를 불러와라 라는 거고요. 내가 워킹 디렉토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싶냐? 저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import OS 하신 다음에 맨날 찾아야 돼. 자, 파이썬 워킹 디렉토리 확인 이제 자동 완성되네요. os.getcwd 하시면은 네. 맨 최상의 폴더 아래에 컨텐츠라는 디렉토리가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컨텐츠 폴더에서 data.csv 불러올 거니까 current working 디렉토리에서 data.csv 불러와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안에 이미 data.csv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아니면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이렇게 불러오는 걸 우리는 보통 상대 호출이라고 불러요. 리눅스에서는. 마치 강의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 파이썬 시스템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 current working 디렉토리에서 불러오는 거고 나는 그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절대 경로를 통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 현재 워킹 디렉토리는 모르겠는데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컨텐츠 폴더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data.csv 불러올 거야.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컨텐츠죠? 삭제. 삭제를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좀 뒤에 옵션은 뭐냐면요. 자, 헤더가 있니 없니인데 판다스 리드 CSV고 헤더를 제로 하시면은
자, 지금 자기가 알아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명들이 올라간 거를 다 보실 수 있죠. 자, 이 헤더가 뭐냐면은 이 CSV에서 몇 번째 행에 이 컬럼 네임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데이터.csv를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은 맨 첫 번째, 즉 행 0번에 컬럼 네임들이 착착착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데이터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헤더로 받아들여라 하는 옵션이 바로 0행을 헤더로 받아들여라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슷하게 리드.엑셀 같은 것도 판다스를 잘 만들었다면 할 수 있어야겠죠? 리드.엑셀도 판다스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럼 시트 엑셀 파일 불러오실 때는 엑셀은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시트 이름도 함께 지정을 하셔야겠죠? 다음에 불러오시고 나면 타입 같은 거 언제나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컬럼 선택해가지고 뭐 3행을 선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초면의 데이터를 만났을 때 할 법한 커맨드들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헤드부터 찍어보죠. 헤드가 어떤 역할을 하죠? 처음 몇 개 행을 뽑아봐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저는 myData.describe로 하겠습니다. 자, describe 하시면 이렇게 그 기초 통계량들을 컬럼별로 알아서 좀 뽑아주는 편리한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뭔가 연속형 변수인 것에 대해서만 서머리를 뽑아주잖아요. 이게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올 이거는 다 제가 빙을 써가지고 일어나는 문제 같습니다. 빙글을 쓰면은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매뉴얼을 딱 리퍼해 주네요. 자, include를 올로 하시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보시면은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사실 유니크한 밸류가 몇 개인지 가장 빈번한 게 몇 개인지 이런 걸 계산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속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퀀타일이나 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찍어주고, 그다음에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그 유니크한 범주의 개수, 가장 빈추라는 범주, 빈추라는 범주의 프리퀀시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되게 편해요. 자, 그다음에 헤드 찍어봤으니까 테일도 반드시 뭐 가능하겠죠? 따로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뭐 랭스 찍으면은 행의 길이가 나오고 쉐이프 찍으면은 1000,7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마이데이츠는 컬럼 하면은 언제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스라는 어트리뷰트의 컬럼 네임들을 저장하죠. 그다음에 마이데이츠 인덱스 하시면은 인덱스 번호들이 저장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셋은 로마다 따로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다스가 알아서 0번부터 999번까지 붙여놨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연산입니까? 넘파이는 판다스는 넘파이랑 잘 붙죠? 그래서 음, 젠더에서 젠더의 민 빼서 아, 제곱한 녀석을 자 잠깐만. 어, 쫙 더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웁니다. 이게 어떤 통계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를 np.min으로 바꾸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라나요? 자, 뭡니까?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랭스로 나눠. 젠더라는 건 제로 원이니까 뭐 수치형이라서 좀 그 제로 원이니까 뭔가 의미가 약간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또 얘를 젠더를 수치형으로 본다면 이 녀석은 분산 계산하는 거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myData.is null 하시면 이렇게 NaN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을 각 컬럼이랑 각 로별로 다 true, false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얘를 썸하고 엑시스는 0 하시면 이제 컬럼별로 널이 몇 개 있는지, 결책이 몇 개 있는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drop NA 옵션은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써본 적은 없지만 어떤 의미겠어요? 결칙이 있는 행 자체를 아예 날려버려 줍니다. 그래서 drop NA 하시면 쉐이프가 두 개가 날아가서 998,7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특정 열만 접근하고 싶으면은 그 특정 열을 어트리뷰트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컬럼을 떼오고 싶으면은 이렇게 컬럼 네임을 리스트로 쏙 집어넣어가지고 일부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해서 헤드를 뽑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드랍은 뭐였습니까? 드랍은 행을 날리거나 열을 날리는 거였죠. 그리고 언제나 1은 컬럼을 날리는 거, 0은 로우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티얼 스테이터스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읽죠? 잠깐만. 임신 상태죠, 이게. 이 녀석을 이 컬럼 자체를 날려버려라 라는 걸 뜻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 나면은 new 데이터 좀 쉐프 하시면은 이제 998,7이 998,6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편의 기능이겠죠. 보통의 데이터 분석할 때 범주형 변수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범주형 변수에서 각 범주를 뜻하는 제로 원 베리어블로 새로 코딩을 해서 그 제로 원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보통 집어넣죠. 그래서 uData.columns에서
범주 영역에 뭐가 있었죠? 범주 영역에 어디 보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 에듀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인컴 이 두 개 있었죠? 어, get 더미스를 이용해서 더미스 데이터는 new 데이터, 컬럼스는 education 하시면 미안합니다. 지금 education 하시면은 new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education이 어떻게 됐어요? education이 원래 카테고리가 4개였는데 자, 엘레멘트리냐, 하이냐, 미들이냐, 유니버시티냐에 대해서 다 그 각각에 대응하는 원핫 벡터들이 이렇게 코딩이 돼가지고 요 녀석이 지금 추가가 돼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더미 코딩을 하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귀찮거든요. 네, 좀 귀찮으면 좀 더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민 찍는 거 우리가 했었고요. 다음에 자, 여기부터는 이제 매트랄름 내용인데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이 두 강의 노트에 둘 다 없는데 제가 프랙티컬하게 좀 많이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싶거든요. 자, 구글에서 판다스 연습 문제 한번 검색해 주시죠. 그다음에 판다스 연습 튜토리얼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맨 처음에 가보시면 여기서 파이썬 모듈 중에 지금 그때 보시면 판다스 연습 튜토리얼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판다스의 주요 기능들을 연습 문제 베이스로 이렇게 문제 은행 베이스로 푸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했던 거는 여기서 getting knowing 데이터, 랭킹, 솔팅, 그다음에 apply 맵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그룹핑, 멀지, 컨캐티네이트 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조금 더 다루고 넘어갈게요. 그룹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타뷸러 데이터의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마다 여러 번 관찰됩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도 관찰치가 많고 사람들을 그룹핑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야간 고객이냐 주간 고객이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야간 생활, 그다음에 주간 뭐 구입 행동 패턴 이런 걸로 좀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미인을 내고 싶을 때 주간 클릭 횟수랑 야간 클릭 횟수 이런 걸 나눠서 좀 서머리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이디가 다 1번이야. 활동 시간대가 물론 시간이라는 거는 뭐 데이트 타임 이런 걸로 코딩이 돼 있을 텐데 내가 알아서 이렇게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주간 뭐 야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방문할 때마다 기록한 거라고 하고 이때 뭐 구매했냐 샀다 안 샀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간 야간에 평균적으로 총 몇 개 샀냐
구입한 객에 구입한 물건 횟수가 2개, 0개 이런 식으로 서머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필요해 보이나요? 네. 그다음에 꼭 사람별로 나눠서 보지 않고 만약에 여러 아이디가 있을 때 그냥 주간 판매량, 야간 판매량으로 다 썸을 해서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냥 어플라이로 될까요? 어플라이 자체는 생행별, 생열별 평균이잖아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간, 야간 이렇게 묶어야 되죠. 아니면은 1번 주간, 1번 야간, 1번 주간, 1번 야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각각에 대해서 같은 열이라고 해도 열을 쪼개 가지고 쪼갠 것마다 평균을 내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판다스한테 나 이거 기준으로 나의 열을 척척척 쪼갤 거야라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한번 해보자. 그룹핑에서 이거 지우고 이 녀석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커스텀하게 예제를 이렇게 만들게요. 퀘스천 50번 응용. 그룹핑 예제. 여기에 여러분 이 강의 노트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치고 있는 노트는 저희 요 스노우보드에 여기 지금 구글 콜의 링크가 아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서도 제가 어떤 커맨드 했는지 보시려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 사이트에 대해서 판다스 연습 문제에 대해서 50번 실습 어떤 문제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불러온 이 뉴 데이터 대상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A지별 키 몸무게 평균 분산을 A지별 키 몸무게 평균과 분산 그다음에 중간값을 출력하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이 녀석을 쫙 가지고 오겠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얘부터 UDF에서 내가 지금 내가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보고 싶은 건 키랑 몸무게죠. 하이트랑 웨이트. 밑에 코드를 정확히 여기서 UDF가 아니고 UData죠. 하이트, 웨이트. 난 이거는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하고 싶은 녀석. 그다음에 내가 지금 나이대별로 다 가르고 싶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가르고 싶은 기준이 되는 녀석을 보통 그룹 바이 키라고 하거든요. 그룹 바이 키를 같이 넣어줍니다. age.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제 998 바이 3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서 자, 이것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룹 바이 age. 별일 안 일어나죠? 자, 그룹 바이는 중간에 얘별로 모아줘라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일 뿐입니다. 그냥 애그리게이트를 바로 하셔가지고
aggregate라는 거 우리가 못 봤던 그 함수인데 이 aggregat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summary statistic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민, 분산, 베리언스, 중앙값, 미디안.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나오죠? 그냥 age, height, weight별로 그냥 미디안, 미디안, 베리언스, 민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중간에 그룹 바이를 끼얹으면 자, age로 그룹 바이를 끼얹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냥 컬럼별로 서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컬럼을 age로 갈라가지고 그 걔네들마다 서머리를 계산해주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age별 각 연령이라고 해도 성별로 다 갈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젠더가 지금 0, 1으로 들어가 있죠. 일단 젠더까지 내가 썸머리를 시킬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룹 바이를 2개로 하시면 됩니다. 젠더 age. 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젠더 0 그다음에 age마다 딱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쫙 나오죠. 젠더 1 age마다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쫙 나오죠. 이제쯤 우리가 좀 통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궁금한 거 지금 이 문법을 보건대 애그리게이트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가는 요약 함수는 이미 판다스가 정의해 놓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좀 커스텀하게 각 성 연령마다 뭐 몸무게, 평균 분산, 중압감 이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커스텀하게 정의한 람다 펑션 같은 거를 넣을 수 없을까? 자, 이게 어디냐면 자, 잠깐 그냥 찾는 게 낫겠습니다. 판다스 그룹 바이 어플라이. 아, 커스텀 펑션. 그럼 다 있죠? 자, 그룹 바이 어플라이 커스텀 펑션 판다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를테면은 이런 거를 뭐 계산하고 싶다고 합시다. 자, 각 컬럼 이 카테고리 1이랑 카테고리 2에 대해서 민 낸 다음에 이거를 랭스만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점 어플라이를 쓰면 되네요. 어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플라이를 쓰고 싶은데 그룹 바이를 안 하면은 뭐가 돼요? 그냥 행별로 열별로 쫙쫙쫙 저 어플라이 안에 있는 함수를 먹이는 게 되죠. 이를테면은 이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람다 펑션 x는 뭐 min x, x 빼기 뭐 min x 이런 녀석을 리턴하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뉴데이트 이거 하시면 각 컬럼에 대해서 요것만 그냥 계산해 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룹 바이를 한번 끼얹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희망컨대 성 연령별로 맥스 빼기 민이 계산이 되기를 바래요. 정말 그럴까요?
안 되네. 왜 안 될까? 아, 람다 펑션에 적용하는데 지금 빼기가 지금 요 4개 컬럼에서 일부를 지금 스트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화이트랑 웨이트에 스트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min x 한번 해볼게. m.min. 아, 미안합니다. n numPy.max백의 numPy.min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어때요? 음, 우리가 원하는 게 고지고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그룹 바이를 먹인 녀석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외된 게 아니라 얘네들도 좀 포함이 돼가지고 어쨌건 그 맥스백이 민을 계산해 주게 되죠. 그냥 그렇다고 이걸 날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젠더랑 에이지가 없다고 아예 에러가 나잖아요. 그쵸? 잠깐만 이 녀석은 아웃 하면 날 것 같아. 자, 음, 요걸 한번 해보죠. set index.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여러 줄이라서 좀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 잠깐 조금씩 띄겠습니다. apply 다음에 set index로 우리의 감이 맞다면은 지금 우리가 젠더 에이지로 그룹 바이를 했으니까 이제 젠더랑 에이지의 그 유니크한 조합들이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이 녀석을 이렇게. 오케이. 우리가 원하던 게 됐나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아, 그냥 뭐 이렇게 살죠 뭐. 예. 이렇게 출력하시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젠더랑 에이지만 출력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미안. 젠더랑 에이지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하이트랑 웨이트만 출력하면 되잖아요. 조금 파이서닉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 커스텀한 펑션을 각 그룹별로 어플라이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다룬 이유는 제 예상에는 분명 숙제할 때 이거 필요하거든요. 어,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룹 바이에서 하고 싶은 얘기 했습니다. 그룹 바이로 요약하는 거, 그룹 바이로 커스텀한 요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빈번하게 쓸 거. 데이터셋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들을 합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하실 예정입니다. 합칠 때는 이렇게 컬럼으로 합칠 수도 있고 로별로 합칠 수도 있죠. 합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쉬운 게 로별로 합치는 거니까 로별로 합치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로별로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
연습을 뭐로 하느냐?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뉴 데이터를 일록이라는 거는 인덱스로 불러오는 거고, 인덱스로 두 번째가 땡이라는 거는 컬럼을 전부 가지고 오고, 행번호를 0번부터 3번까지, 그다음에 4번부터 쫙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컬럼 잘못했다. 자, 그러면은 df1이랑 df2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4,9랑 99, 4,9가 되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합치냐? 자, 행별로 합치는 거는 여기 판다스에서는 보통 컨캐트네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판다스.점 컨캐트네이트하고 df1과 df2를 묶어줍니다. 자, df3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df3을 다시 찍어 보시면은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998 곱하기 9 데이터 프레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죠. 어차피 데이터셋이라는 건 행별로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엘러먼트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 엘러먼트 하나랑 다른 엘러먼트를 리스트로 묶어줘가지고 컨캐트네이트 해라. 별로 무리 없는 커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고급진 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멀지인데요. 더 많이 쓰실 건 멀지입니다. 자, 컨캐트네이터는 언제 쓰시겠어요? 보통의 많은 데이터는 1000명 아니면 한 10,000명 단위로 끊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하나하나가 너무 파일이 커지면은 누구한테 보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행 단위로 끊었을 때는 행 단위로 자료가 끊어서 저장됐을 때는 그렇게 컨캐트네이트 하시면 되고, 열 단위로 끊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자, 측정의 단위가 다르면 보통 열별로 끊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지웠는데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만진다고 해봐요. 고객 데이터를 만지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로그를 기록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1번 아이디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했다. 어떤 1번 아이디가 몇 시 몇 초에 뭐 했다. 이런 기록이 쫙 있죠. 거기에 열에 이 사람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나이나 성 같은 거 있으면은 같은 정보가 계속 적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타임틱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이 짧은 타임 윈도우에서는 이 사람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중복돼서 저장되면은 물론 우리의 소소한 토이 데이터셋은 그게 그렇게 용량의 부담이 많이 없겠지만 큰 서버를 운영한다면은 조금 그 저장 용량을 좀 아끼고 싶겠죠? 그럼 차라리 어떤 게 현명할까요? 이 사람이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의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그 타임 테이블 로그를 따로 두 개의 테이블로 갈라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게 더 그 서버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분석할 때는 보통 하나의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분석용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 지금 잠깐만 뉴 데이터 다시 가지고 왔고, 자, df1을 쉬운 거부터 뉴 데이터에 일락 뭐 행은 전부 열은 2열까지
1열까지. 그다음에 df2는 new 데이터 좀 일락 해가지고 뭐 2열. 자, 그럼 이번에는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되죠? 1열까지랑 2열부터로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둘을 다시 옆으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두 데이터 프레임을 멀지하기.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쉽지 않은데 영어로 쓰면 쉽습니다. 컬럼 바인드 하기. 그다음에 굳이 한국어로 쓰자면 열로 묶기. 이제 실습할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반대로 위에서 했던 거는 뭐예요? 노블레트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컨캐트네이트 하기. 그다음에 보통 로 바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행으로 묶기가 됩니다. 자, 지금은 컬럼 바인더 실습할 거예요. 컬럼 바인더 하실 때는 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df1과 df2가 순서가 똑같아. 자, 그러면은 순서가 똑같다는 건 각 행마다 지칭하는 사람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냥 df1, df2 하시면은 아이고 바로 안 먹히는구나. 예, 멀지를 할 그 기준 인덱스를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left index into 그러면은 자 df3.7부터 다시 하시면 다시 998.9가 다시 복원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정도의 복잡성보다 훨씬 복잡하죠. 보통의 문제는 어느 정도냐? 아, 음, 조금 들어있는 컬럼도 다르고 로도 좀 다릅니다. 뭔가 이거를 복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가장 간단한 그 머지를 실습을 했고요. 자, 두 테이블에 저장된 로와 컬럼이 모두 다른 경우에 멀지. 물론 멀지가 가능하려면 그 중복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 개인과 중복되는 컬럼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자체가 같은 인덱스는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 인덱스의 사람은 열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0분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2행까지 2열까지 저장하고 그 다음에 10번부터 자 그래서 지금 로가 중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df1, df2에 모두 들어있는 로는 10번부터 19번이겠죠? 그 다음에 컬럼은 몇이에요? 2번입니다. 잠깐만. 조금 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컬럼 정보 자체는 다르다고 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0번부터 19번에서요. 19번에 대하여 0번부터 모든 로를 합친 테이블을 모든 컬럼을 합친 테이블을 저장하고 싶은 1월의 목표로 실습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멀지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멀지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R에서 많이 하는 옵션이죠. R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인덱스가 따로 있지 않고 사람 인덱스가 또 컬럼으로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on에다가 이제 사람 인덱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자, 판다스 멀지 프레임 바이 인덱스입니다. 일단 멀지를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이너 조인. 자, 좀 다시 한번 PD 멀지 할게요. df1, df2. 아까랑 똑같은 그 커맨드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결과를 뭐가 나온 것 같아요? 10번부터 19번에 대해서 모든 컬럼을 합친 테이블 나왔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SQL이라면은 이게 무엇에 대응이 됩니까? df1과 df2의 이너 조인에 해당하죠. 각자 그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인덱스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우터 조인도 가능할까? 그리고 일단 PD쯤 조인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wide index first 한번 해보실까요? 음, 이게 어떤 그 메시지 같습니까? 멀지하려면은 멀지할 컬럼 이름을 주던가 아니면은 컬럼 이름 안 주면은 네 인덱스 기준으로 멀지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멀지할 컬럼 이름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는 true를 켜야 되고 그럼 제가 알아보려는 거는 pandas merge to data date by index 다음에 outer join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요? 제가 뭔가 껐는데 merge에서 웬만하면 공식 매뉴얼이 가장 좋습니다. 자, outer join 으흐. 자, how를 보니까 디폴트가 inner라네요. 그래서 inner join 했구나. how를 outer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젠더랑 에이지 존재하면 젠더 에이지 씹고 나머지 없으면은 그냥 다 NAN 실어주고 또 나머지는 젠더랑 에이지가 없으니까 이쪽에 NAN으로 심어줬죠. 그 다음에 대신 998 사람들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뭐 레프트 조인을 하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럼 이 0번부터 19번까지만 남겠고요. 아니면 화이트 조인 하시면은 아마 10번부터 999번까지 남겠죠. 그때 필요하신 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죠? 인덱스만 기준으로 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숙제에서는 아마 인덱스 기준 조인만 있으면은 충분할 겁니다. 네. 가끔씩은 개인 요 인덱스가
열에 들어 있어가지고 열을 기준으로 조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는 df1에 내가 인덱스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mp.arrange 19, 20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df2 인덱스에서는 10,990 한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저 뭐 한 거예요? 아이고 잠깐 미싱이 있었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df 인덱스 df2 인덱스 자 그러면은 df1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이번에는 인덱스 번호를 그냥 컬럼명으로 다 집어 넣어 버렸어요. 대부분의 데이터 프레임은 그 개인의 고유 아이디가 아예 독립적인 컬럼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합칩으로 저장하되 보이네트를 인덱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레프트 인덱스랑 라이트 인덱스를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멀지하지 말고 on 뭐로? 인덱스라는 컬럼은 명 기준으로 합치고 how 그냥 디폴트 옵션을 이너 조인으로 시킵시다. 자, 그러면은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어요? 자, 사람 인덱스 번호 기준으로 df1에 있는 정보랑 df2에 있는 정보가 이너 조인으로 합쳐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합쳐진 테이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강의 노트에서 멀지랑 컨캐트네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사항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이제 CSV 여러 개 있어도 합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애매하게 시간이 6분 남았지만 조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 PLT 패키지는 매프랄립의 파이플랏 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PLT로 축약시켜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C본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기 쉬운 그래프가 뭐죠? 그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뭐야? 그 빈도별로 카운트 해주는 거. 빈도별로 카운트 할 때는 자 C본이 약간 편합니다. 마이데이트에서 카운트 필라 그리고 그다음에 X를 지금 범주형 변수인 AG 해보시면은 왼쪽에서 원하시는 결과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 에듀케이션도 범주형으로 있었죠? 그래서 하이, 엘레멘터리, 유니버시티, 미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를 다른 데로 보내고 싶으면 그림을 PNG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네. 네. 일단 세이브 픽 하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고 계신 파일을 여기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도 잠깐 트윅을 시도해 봅니다. PNG랑 JPG는 비트맵 이미지죠?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벡터 그래픽으로 저장할 수 있나 봅시다.
벡터 그래픽은 이거를 도형 정보로 저장을 해가지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죠. 여기 한번 받아보시죠. PDF 다운로드 열기.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뻐요. 네. 이거는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나중에 쓰실 기회가 되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보고서 쓰실 때는 벡터 그래픽으로 임포트해 오시는 게 훨씬 이쁩니다. 그다음에 제가 커스텀한 이런 그 미학적인 옵션들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죠. 카운트 플랫 그리고 나서 어차피 C본으로 그린 것도 다 파이 플랫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 플랫에서의 옵션들, 뭐 타이틀을 조정해라, X 레이블을 조정해라, Y 레이블 조정해라 다 바꾸실 수 있고 폰트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타이틀, 그다음에 축 이름, 가로축 이름, 세로축 이름 바꾸실 수 있죠.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Y축으로도 그리실 수 있대요. 자, 따라 해보진 않아도 되겠죠? 그다음에 클래스를 우리가 메소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myDate age 하고서 value count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아서 이게 3, 4, 5, 6, 7, 8 요게 지금 카운트로 저장이 되고요. 요 녀석을 만약에 자, 클래스로 하시면 아이고 이걸 라인 그래프로 그려버렸네. 자, 종류를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판다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뒤집고 싶으시면은 요 판다스 점 플랫 메소드의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바로 플랫을 그리시는 것보단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는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깊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고 자, 히스토그램. 자, 위에는 어땠습니까? 자, 바플랫은 요 age라는 것 자체가 범주형 변수였죠.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카운트 플러스 그리면 범주마다 취한 개수를 그려줬고요. 만약에 x가 연속형이면은 우리가 보통 뭐 그릴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죠. 그래서 sns. 히스토그램은 디스트 플랫입니다. 카운트 플랫 vs 디스트 플랫. 타이트 하시면은 히스토그램도 그려주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런 밀도 함수도 조금 적합해주죠. 자, 이 밀도 함수 어떻게 적합하냐?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커널 배우거든요. 커널 스무딩으로 이렇게 쫙 해준 겁니다. 이쯤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그 그림 그리는 거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출석 체크 못 하신 학생들 오셔서 체크하시고